정보반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영장 여기가 당사예요. 여기 근무도 별로 지금 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기도 없는 사람을 뭘 압수수색하러 오냐고.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돌아가시라고.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이 내용 먼저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그냥 뭐 하나마나한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주장하는 거는 그 대선 때부터 늘 했던 얘기고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대장동 특검이 아니고 그 부산저축은행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뭐 하나하나 뭐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두리뭉실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전혀 반박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했던 내용에서는 일단 전혀 관계가 없다라든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도 포함해서.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김용 이 부원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사탕 하나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글쎄 이제 뭐 대표가 위기감을 느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 추락하고 민심 위반에 대한 그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이런 종북몰이와 사정정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용 그 부원장은 측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침묵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은 이야기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 앞에 저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이런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정말 정치 생명 걸고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 보였고 믿어달라, 또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저도 역시 특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떳떳한 게 확실하면,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지난 대선 때도 양측이 모두 특검을 주장했습니다만 언론이든 뭐 평론가님들이건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특검 주장이어서 이거는 현실성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 제안, 검찰이 수사를 속도를 너무 내니까 특검을 제안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런 전략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도 굉장히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내년 가면 정말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 민생의 고통이 더 심해질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질질 끌어서 오히려 총선까지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냐. 중간중간 하나씩 꺼내가지고. 검찰 수사가요? 오히려 이런 네. 생각도 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언제까지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매몰돼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오늘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특검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쌍특검하자 이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건, 이재명 대표 건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민생을 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보자. 네. 그리고 특검에 넘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의 검찰 그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해 있고 네.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했던 이야기들을 일관되게 다시 한번 오늘 특검 제안을 했던 것인데 네. 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도돌이표가 되거든요.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뭐 방식도 정해야 되고 다 여야 합의로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특별검사도 임명해야 되고 누구로 임명할지 정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하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걸 지금 또 제안한 거 아니냐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이 사건을 네. 막 뭉개고 수사를 안 했습니다. 질질 끌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럼 특검을 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럴 때 이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지사께서 뭐라 그랬냐면 적폐 세력들은 이렇게 특검을 하자는 게 시간 질질 끌기 위한 수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특검하자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니까 네. 또 수사 못하게 하려고 지난번에는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는 특검을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는 단호하게 특검 안 받습니다. 네. 네. 자, 이 질문도 기자들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특검 제안에 대해서 여당도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즉각
특검을 거부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다리고 자, 그런데 있었나?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민주당의 이 힘을 이용해서 끝까지 특검을 관철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린 건가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조금 한 30분이라도 있다가 거부할 것이지. 5분인가 10분 뒤에 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참 암담한데요. 국민의힘의 행태를 봤을 때. 그래서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라도 하겠다.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지금 그래도 그 제1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가 믿을 수 없을 때 또 특검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신뢰하느냐.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다. 진술인들의 말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특검의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단독으로라도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